호황 인플레 충격이라 채권 대학살 터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채권의 말이 나오면요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높으면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가 낮으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요 단순한 사실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요 아마 채권 대학살이란 말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가 나홀로 호황입니다. 아니 중국의 경제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고요. 저기 유럽은요 주식시장이 난리가 아니에요. 사상 최고치예요. 여기다가 대만의 증시도 사상 최고치, 미국의 일본의 증시도 사상 최고치, S&P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전문가들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활활 타오르는 불장이 되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러다가 경기가 호황인데 인플레가 생기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웃기죠? 경기가 호황이면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시장이 사실은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유럽도 대만도 일본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한 것은요.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것은 지금까지 고물가의 고금리가 경기 침체를 유발할 거다 하는 그런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고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월에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말입니다. 3.1%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기준금리 내릴까요? 기준금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경기는 호황이고 물가는 높아. 그런데 기준금리를 내려. 그러면 경기는 더 호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 거품이 많이 쌓이겠죠. 여기에다가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은 시장에서 말하는 대로 대학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채권 보시면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완전히 폭락했다는 뜻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채권 사자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가격이 떨어졌고 언젠가는 금리를 내릴 거 아니냐. 지금 말입니다. 작년 10월 29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990%까지 올라갔다가요. 내리긴 내렸었어요. 내리기는. 12월 27일에 3.789까지 내리더니요. 1월에 들어서서 그냥 쭉입니다. 2월 1일에 3.882까지 떨어졌지만 뭐 2월 22일에는 4.331이고요. 2월 23일에는 4.248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가 높다.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가격은요. 자꾸 떨어져서 바닥을 기겠죠.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채권의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앞으로도 말입니다. 앞으로도 채권의 가격은 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금리가 오랫동안 동결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올해 안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요. 3번 정도 내릴 수 있을 거다 했습니다. 3번 정도 기준으로 내렸을 때는 0.75%를 내릴 수 있습니다. 0.75%를.
그러면 지금 5.5%의 금리가 4.75%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입니다. 여기는요 금리 인하를요 연말에나 가서 할 거다. 연말에나 가서 한 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물론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 총재는 좀 매파예요. 가장 큰 매파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 준비은행의 총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중앙은행이 3번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을 내린다고 하면 아마도 말입니다. 또 한 번의 채권 대학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채권 대학살은 시장에서 일어난다는 거고 가격이 워낙 빠지니까 바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권합니다. 채권 시장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저는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겠구나.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실제로 미국 채권 지금 많이 사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엔화를 샀던 사람들이 그 엔화로 미국 채권을 삽니다. 그러면 이중이잖아요. 만약에 엔화 가격이 오르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이중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를 샀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 채권을 엔화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다는 그런 사람들도 나올 정도로 지금 채권 대학살은 어쩌면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회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내가 엔화로 미국 채권을 사지 못하면요. 그것은요. 주변에 뭐 패밀리 오피스라고 이야기하는 뭐 프라이빗 뱅킹 센터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운영을 하고 또 증권회사도 운영을 하니까 그것을 잘 물어보고 엔화를 산 걸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사면 2배 이득이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말입니다. 천천히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할 텐데요. 채권 대학살이 터진다고 하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나중에는요. 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채권 살 기회는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엔화도 지금 분명히 저평가가 돼 있고요. 가치가 슈퍼 엔저라고 하니까 또 이게 결국은 일본도 금리를 올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시장을 한번 냉철하게 보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올립니다.